안녕하세요.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연을 쓰려 돌이켜보니 결혼 생활 5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임신, 결혼, 육아, 그리고 이혼까지 말이죠. 처음 임신 사실을 안 건 21살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전 대학교 방학을 맞이해서 용돈 벌이라도 할 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4살 많은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의 적극적인 표현에 연애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평범한 만남을 이어오던 어느 날 알게 되었죠.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임신 사실을 한 남편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고 아기도 낳자. 나 취업도 했고 자기랑 우리 아기 정도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어. 나 믿고 결혼해. 자기 공부는 아기 낳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어린 나이였지만 남편의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출산을 결심하게 되면 남은 공부는 고사하고 이전에 꿈꾸던 삶은 사라지는 것이 분명했죠.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아이와 남편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렇게 걱정과 우려 속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고작 25살, 21살의 부부는 능력이 없었고 결국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댁은 2층 단독주택으로 1층엔 시부모님들이 사시고 2층을 저희가 쓰게 되었어요. 친정에 도움을 구했다면 저희 두 사람이 살 집 정도는 충분히 얻어주셨겠지만 부모 가슴에 대못받고 하는 결혼이라는 말까지 듣고 싶진 않았기에 시댁살이를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자 시집살이가 순탄할 리가 없었죠. 너 밥 먹을 때 급한 볼일 있을 때 빼곤 방에서 나오지도 말거라. 내가 너 볼 때마다 우라가 치밀어. 어쩌다 저딴 게 내 아들 발목을 잡아서는?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 죄송하다는 말 좀 그만해라. 그 말도 지겨워 죽겠어. 죄송한 행동인 걸 알았으면 조심했어야지. 사고는 다쳐놓고 죄송하다 고개만 푹 숙이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 얼른 방에나 들어가. 네, 조심할게요. 그땐 왜 그렇게 죄송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저한테만 그러냐고 말대꾸 한 번은 할 법한데 그땐 시모의 얼굴만 봐도 참 무섭고 눈치가 보였네요. 그래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나오더군요. 그렇게 한 소리 듣고 방으로 들어오면 왜 그렇게 서러운지요? 두 사람이 사랑으로 가진 아이인데 왜 이 모든 질책은 나 혼자 받아야 하는지. 남편은 매일같이 저리도 깔끔한 모습으로 출근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인지 참 여러 가지가 다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엔 남편이 잘 대해줬어요.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도 사오고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도 하며 말이에요. 나왔어. 얼른 와서 이것 좀 먹어. 아침에 먹고 싶다고 했던 사거리집 순대랑 빵. 우와,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눈앞에 아른거려서 혼났는데. 고마워. 잘 먹을게. 난 자기가 이렇게 잘 먹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 돈 버는 보람을 느낀다고나 할까? 앞으로 다른 건 몰라도 먹고 싶은 거 하나만큼은 아끼지 않고 사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줘. 응, 알겠어. 오늘 하루 종일 이리저리 눈치를 보느라 힘들었는데 그 서러움이 한 번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야. 오늘도 많이 혼났어? 엄마가 아직 화가 많이 나서 그렇지 조금만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원래 그렇게까지 모진 사람은 아니니까 조금만 더 힘내줘. 내가 돈 많이 벌고 부지런히 모아서 빨리 분가할 수 있도록 할게. 입에 발린 소리라도 이런 것들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됐었는데 저만큼은 아니어도 역시 어린 남편은 저에게서 점점 멀어져만 갔고 책임감도 점점 잃어가더군요. 그러는 와중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골칫거리 짐짝에서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병원 다녀왔는데 아들이래요. 뭐야? 아들?
그게 사실이야? 네, 여러 번 확인했는데 아들이 확실하다고 하세요. 그래?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고생했어. 손귀한 집의 걱정거리를 이렇게나 한 번에 없애주다니. 태몽도 과일이 가득해서 딸 태몽인 줄 알았더니 네가 짐이 아니라 복덩이였구나, 복덩이. 듣기론 시부모가 아들 하나 낳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고 하던데 저는 빠르고 신속하게 대를 이을 아들을 가졌다고 하니 시댁에서 한순간에 신분 상승이 된 것이었죠. 이제 좀 제 생활도 편해지려나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대우는 받고 살 수 있으려나 생각했는데 이어달리기 바통 터치를 하는 것처럼 이번엔 남편이 서운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난 딸이 더 좋은데. 애교 많은 딸 말이야. 아들 키워봤자 징그럽기만 하지.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들, 집안 대를 이으려면 너처럼 듬직한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해.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네 마누라 무사히 출산할 수 있게 네가 잘 보살펴줘. 나까지 도할 필요가 있어? 이젠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엄마가 알아서 잘 챙길 것 같은데 뭘. 난 이제 바깥 일에 더 신경 쓸 테니 귀한 손자 품은 귀한 며느리는 엄마가 신경 써주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날 이후 서서히 남편은 저에게 무심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턴 퇴근하고 돌아와선 잠만 자기 바빴으니까요. 남편 하나 믿고 제 인생과 제 꿈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점점 남편에게 섭섭해지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시모처럼 구박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시모가 잘 대해주기 시작하니 시댁살이도 할만하더군요. 할만해졌다고 해서 이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더는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혼이란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왔고 시모가 말로 상처를 줄 때마다 이혼하고픈 마음이 굴뚝이었죠. 하지만 당시에 전 너무나도 어렸고 뱃속에 아이도 있었기에 이혼이란 결정을 도저히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혼하고 도망칠 거였다면 애초에 아기를 낳는다는 결정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딴 결혼도 하지 않았어야 했다며 스스로 타일렀네요. 그렇게 무사히 출산을 했고 반응은 제 예상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시댁 어른들은 아빠를 쏙 빼닮았다며 기뻐하고 남편은 그냥저냥 미지근한 반응 말이에요. 어머나, 어떻게 된 신생아가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니? 아, 그래요? 뚜렷한 편인가요? 그래, 꼭 우리 아들 갓 태어났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구나. 아주 판으로 찍어 놓은 것 같아. 우리 장손 잘생기기도 했지. 아들, 어때? 아빠 된 기분이? 그냥 뭐 아직은 별 느낌이 없지. 엄청 작다. 이 정도? 어이구, 하긴 네 아빠도 처음엔 실감 못하다가 네가 점점 크니까 널 엄청 예뻐라 하셨었어. 자주 보고 자주 안아줘. 우리 귀한 장손. 사람에 따라서 남자들의 부성에는 뒤늦게 발휘되는 경우도 있다고 저도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은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제가 낳자고 사정사정해서 낳은 자식도 아니고 애초에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저리도 변해버리니 말이에요. 때마침 시모는 집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그간 쌓였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당신 진짜 적당히 좀 해? 내가 섭섭할 거란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뭘 어째? 요즘 나한테 찬바람 쌩쌩 부는 거 나 다 느끼고 있어. 지금도 봐. 수고했다. 아프진 않았냐라는 말까진 바라지도 않아. 우리 아들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도 않잖아. 이러려고 결혼하자고 책임진다고 그랬어?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회사 생활이 워낙 피곤해서 그렇지. 내가 자기랑 우리 아기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 그런 사람이 요즘 내 얼굴만 보면 시선 돌리기 바빴어?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내가 미안해. 사과할게. 그런데 나 아직 자기 많이 사랑하고 우리 아들도 사랑해. 설마 내 자식인데 싫기야 하겠어? 정말 진짜로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줘. 섭섭한 마음도 풀고 말이야. 남편은 오해라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며 마음을 풀어주었지만 그건 역시 말뿐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런 말을 들으면 기대라도 했는데 살다 보니 점점 그런 기대는 사라지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남편이 외도 같은 추악한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가정에 좀 무심한 것이야 참고 살면 되는 문제였고 그렇게 참고 살다 보니 어느새 4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전 시댁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21살 때와는 달리 불만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우선 출산을 하고 아이가 어린이집만 다니게 되면 복학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거의 포기 상태이기도 했지만요. 혼자 육아를 하며 사이버 대학을 접수해 사회복지학과 수료를 마친 후라 대학 생활엔 큰 미련이 없기도 했고요. 다만 불만이 컸던 건 이런 것들이 아닌 바로 분가 문제였어요. 가끔 시모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하곤 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우리 아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엔, 아니, 5살쯤 되면 분가하자. 그때까지 설마 우리 세 식구 살 집도 못 구하겠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런 말을 했는데 약속했던 5살이 다가와도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더군요. 어쩌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날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짜증을 내기 바쁘더라고요. 여보, 우리 분가 문제는 생각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생각도 하고 알아보고 있긴 한데 집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여의치가 않네. 내가 계속 말했잖아. 꼭 자가 아니어도 되고 꼭 넓은 집이 아니어도 된다고 말이야. 원룸, 투룸이어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냥 단 하루라도 우리 식구끼리 살고 싶다고. 또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네. 원룸, 투룸 얻는 데는 그냥 월세만 내면 되는 줄 알아? 보증금은 당신 보증금 있어? 당신 취업하고 일한 게 몇 년인데 그 보증금도 없어? 이때껏 번 돈으로 뭘 했길래 원룸 보증금도 없단 말이야. 뭘 하기는 부모님 용돈 드리고 생활비 드리고 하면 뭐 남는 거나 있는 줄 알아? 직장 생활 5년 동안 돈 몇백이 수중에 없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냥 나도 일자리 알아볼게. 이대로는 이 집에서 한평생 살아도 못 벗어나겠어. 뭐? 당신은 집에서 애나 키우고 부모님 모셔야지. 취업은 무슨 취업이야. 헛소리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잘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도대체 우리 분가는 언제 한다는 말인데. 일단 좀 더 기다려. 이때껏 잘 기다려놓고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닭다리야, 닭다리.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당신까지 보태지 좀 마. 이미 4년이나 살았고 그때쯤엔 저도 할 말은 하고 살았던 터라 참지 못할 정도의 생활은 아니었어요. 참으려면 충분히 참을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시모는 어린 아들에게 과한 교육을 요구했는데 4~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이에게 초등학교 때나 배우는 공부를 강요하며 못한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넌 도대체가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곱셈까지 바란 것도 아니고 고작 덧셈과 뺄셈이야. 이것도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 영어 단어도 그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5살짜리 애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만 혼내세요. 그렇게 윽박지르고 강요하는 게 더 안 좋다고요. 네가 뭘 안다고 훈수질이야, 훈수질이. 내가 다 알아보고 이러는 거야. 똑똑한 애들은 이미 이런 건 다 끝냈다고 하는데 얘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모자란 거야? 어머님, 저는 우리 아들 그렇게까지 과하게 공부시킬 생각도 없고
지금부터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말은 네 아들이니까 네 마음대로 키우겠다. 이 말이니? 득이 되는 조언과 도움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지만 해가 되는 행동이라면 그냥 두고만 볼 생각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이 제 아들한테 하는 윽박 강요 이런 건 단 하나도 도움되는 것이 없으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봐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모든 기억을 잊은 사람처럼 또 어린 아들을 괴롭히는데 보통 일이 아니었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잘 웃고 잘 먹으며 밝기만 하던 아들은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져 갔고 자신감이 떨어지니 유치원에서도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유민이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유민이가 요즘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눈치도 지나치게 보고 친구들이 가까이 다가가도 피하기만 하고요. 저희 유민이가요? 상담할 때는 잘 어울린다고 하셔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요. 학기 초엔 친구랑도 잘 어울리고 항상 밝은 유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치를 많이 보고 큰 소리에 놀라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연락드려봤어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확실했습니다. 더는 제가 아들을 감싸고 보호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 분가 서둘러야 할 것 같아. 뭐? 당분간은 기다리라고 했잖아.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상황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우리 아들 유민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그래. 뭐? 유민이가 왜?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어. 유민이가 친구들이랑도 잘 못 어울리고 눈치도 많이 보고 어두워졌다고.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유민이가 이상해진 거랑 분거랑 무슨 상관인데? 그 밝던 애가 갑자기 왜 그러겠어? 어머님 때문이잖아. 5살짜리 애한테 덧셈 뺄셈 못한다고 구박하고 영어 단어 못 외운다고 화까지 내신다고. 그거야 엄마가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 좀 떨지 마라. 유난? 유난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다니까. 자존감을 키워주고 많이 공감해줘야 할 시기에 그렇게 구박만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애가 이상해지는 게 당연하잖아. 저는 아들이 힘들어할 생각을 하면 속이 타들어가고 마음이 쓰라리게 아픈데 남편은 그저 제가 분가를 위해 우기는 거라 생각하는 듯 하더군요. 분가하고 싶어서 별 연관을 다 지어서 억지 부리네. 억지? 지금 억지라고 했어? 당신은 눈이 없어? 우리 아들 집에서도 어머님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그걸 보면서도 억지라고 하고 싶어? 당신 말이 다 맞는다고 치자. 우리 엄마가 극성 떨어서 애가 힘들어한다고 해도 당장 돈이 없는데 분가를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서든 마련하면 되잖아. 정 안 되면 대출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당신은 왜 덮어놓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거야?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지. 참 별나게도 군다. 애가 크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리 아들 문제야.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저러다 애 발달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때도 아 저러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할 거야? 하는 수 없는 일이지 뭐. 하고 넘길 거냐고. 아 글쎄 돈이 없다니까 돈이. 없는 돈이 화내고 소리 지르면 나와? 그렇게 나가 살고 싶으면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나 나가서 살아. 말리는 사람 없으니까. 그 말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야. 그러니까 나 좀 귀찮게 하지 말라고. 돈이 정말 없어서 없다는 것인지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와 아들을 위해 남편은 어느 것 하나 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나가려면 나가라면서 짜증스럽게 고함을 질렀고 그 순간 시모가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문 밖에서 다 엿들은 모양이었죠. 그러고는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제 뺨에 손을 대더군요. 어디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잡아대는 거야? 네가 이딴 식으로 구니까 내 손자를 너한테 못 맡기는 게야. 남편 뒷바라지도 못하는 주제에 뭘 안다고 내 앞에서 매번 안 된다, 하지 말라 큰 소리야 큰 소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겪게 될 일들에 대한 걱정, 우려, 그리고 아들에 대한 걱정까지 여러 가지로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는데 한 대 맞고 나니 정신이 맑아지더군요. 그리고 이혼에 대한 확신이 생겼죠. 우선 시모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올려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은 차마 때릴 수 없으니까 당신이 대신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을 이유가 없어서 말이야. 남편은 남편대로 한 대 맞았다는 충격으로 시모는 시모대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당했다는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고 둘 다 저를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리곤 남편은 이내 정신을 차린 것인지 뺨을 매만지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죠. 당신 미쳤어? 이런 짓까지 하고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뒷감당? 뒷감당을 내가 왜 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건데. 뭐?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그래, 이혼. 나보고 나가고 싶으면 내 아들 데리고 나가라며. 그게 이혼하자는 말이랑 뭐가 다른데? 나라고 네가 좋아서 이날이 때까지 같이 산 줄 알아? 나도 내 아들 생각해서 참고 산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혼하고 나가겠다고? 당신이 나하고 이혼하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장 돈은 어떻게 벌 건데? 아르바이트해서 애를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국어를 하는 한이 있어도 내 아들 바보 만드는 이 집에서 더는 안 살아. 당신도 마찬가지야. 내가 억지를 부린다고? 유난을 떤다고? 그게 할 말이야? 정작 억지 부리고 유난 떤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말하며 시모를 보자 시모 역시 그간 저에게 하고픈 말이 많았다는 듯 원망을 쏟아내더군요.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니?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 입장에선 억지나 유난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다른 애들은 다 그 정도는 한다는데 당연히 우리 손자도 그 정도는 해야지. 도대체 어느 집 애들이 그렇게 똑똑한지 전화라도 좀 걸어보세요. 그 애도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켰는지 아니면 애 스스로가 원해서 한 공부인지라도 좀 물어보게요. 그게 친한 사이는 아니고 건너 아는 집 손주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유민이를 그렇게 쥐잡듯 잡았단 말이에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건너 들은 이야기로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똑똑한 애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내 귀에도 들어왔을 거고 우리 손주는 그보다 무식하고 멍청하다는 게 문제지. 제가 보기엔 제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문제네요. 어디서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 듣고 와서 초등학생이나 돼야 배우는 걸 알려주는데 애가 버텨내겠어요? 거기에다 매번 멍청하다, 무식하다, 고함이나 지르고요. 멍청한 걸 멍청하다고 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바보를 안 쳐다 놔도 그만큼 강조하고 그만큼 설명했으면 다 알아들었을 텐데. 애가 엄마를 닮아서 무식한 걸 누굴 탓을 하는 게야 지금? 당신도 봤지? 당신 엄마가 이런 분이셔. 저는 이런 집에서 내 아들 바보로 만들면서 살 생각도 없고 당신 말대로 나는 내 아들 데리고 나갈 테니까 이혼해. 남편을 바라보며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후련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하자 이혼. 나도 이런 생활 힘들고 지겨웠어. 어릴 때 저지른 실수 때문에 이 좋은 나이에 당신이랑 유민이한테 발목 잡혀 사는 인생이 나라고 즐거운 줄 알아? 제가 바보도 아니고 남편이 저런 생각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직접 들으니
꽃 같은 나이에 혼자 고생하며 산 세월이 떠오르며 화가 나더군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손을 올려 반대쪽 뺨을 올려붙였네요. 시모는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고함을 질렀고 남편은 그저 저를 노려보더군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네가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이에요.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그간 제가 너무 미련스러웠죠. 생각 같아선 제가 어머님한테 당한 것만큼 되돌려주고 싶은데 그래봤자 화가 풀릴 것 같지도 않고 이 정도만 하고 그냥 이혼이나 하려고요. 이게 진짜? 시모는 다시 저에게 손을 올렸고 그 손을 잡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또 손대면 귀한 아들 뺨이 남아나지 않을 텐데 정말 괜찮겠어요? 아니, 이번엔 어머님 뺨에 제 손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다 봤다시피 저도 이제 맞고만 있을 건 아니라서요. 아들 문제가 아니라면 시키는 일은 토달지 않고 하고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았던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이니 시모 역시 놀란 눈치였죠. 남편의 반응도 별반 다르진 않았어요. 시모의 눈을 똑바로 보고 할 말을 다 하는 저를 토끼 눈을 뜨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거면 그때 왜 결혼하자고 했냐고 원망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나한테 내 아들이 너무 소중해서 그 말은 참아 못하겠다. 당신도 양심이 있다면 조용하고 빨리 이혼해줘. 양육권 가지고 지저분하게 굴지도 말고. 남편은 대답이 없었고 곧바로 짐을 싸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왔네요. 그렇게 시작된 이혼. 그나마 남편은 양육권이나 돈으론 치사하게 굴진 않더라고요. 그 덕에 비교적 간단하게 양육권도 위자료도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고요. 4년 동안 수도 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한 이혼이었는데 6개월도 되지 않아 결론이 나고 이혼을 하게 되니 참 씁쓸하더라고요.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저의 꽃다웠던 그 세월이 안타까워서요. 그래도 그 4년이란 시간이 후회스럽진 않았습니다. 저에겐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자 제가 살아야 할 이유인 부모님도 계셨고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고 전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아야 했네요. 돈을 벌었어야 했으니까요. 전 남편이 주기로 한 양육비가 있었는데 고작 3번 주더니 양육비와 함께 연락도 끊어버렸거든요. 연락을 해서 돈 내놓으라고 닥달을 할까 싶기도 했지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괜히 양육비 핑계로 아들을 보겠다고 하는 것도 싫었으니까요. 아이의 아빠에게도 아들을 보여주는 것이 싫어 양육비 달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전 시모는 끈질기게 연락이 와 손자 타령을 하더라고요. 예, 아무리 너희가 이혼을 했다 해도 내 핏줄이고 내 손자다. 네가 뭔데 내 손자 얼굴도 안 보여주는 게야? 유민이가 할머니 이야기만 꺼내도 싫다고 난리를 부리는데 어쩌겠어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이제 와서 핏줄 타령은?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내 손자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손자가 나를 보기 싫어할 리가 없잖아. 어떻게 하긴요. 하루가 멀다고 구박하고 쥐어받고 화내고 다 큰 어른도 그런 식으로 대하면 2번 다시 보기 싫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혹시나 유민이가 보고 싶다고 하면 따로 연락할 테니까요. 집착이 대단한 시모는 하루가 멀다고 연락이 와 손자 타령을 했지만 전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끝나지만 않을 것 같던 그 집착도 어느덧 서서히 줄어들고 한동안은 연락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연락이 와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죠. 잘 지냈니? 네 아들은 잘 크고 있고? 네, 우려하시던 거와는 달리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한동안 연락 없으시더니. 아, 미리 말하는데 네 아들 보여달라고 연락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름이 아니라
내 아들 재혼 소식 전해주려고 전화했다. 혹시나 네가 뭣도 모르고 연락해서 구질구질하게 굴까봐. 이혼하고 양육비가 안 들어와도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는데 저딴 말을 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모르긴 몰라도 전 시모의 성향상 자랑을 하려고 연락한 것이 분명했죠. 그럴 일 없으니까 할 말 다 끝났으면 끊으세요. 길게 통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예, 잠시만. 넌 네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같은 회사 다니는 여자인데 임신했다고 하더구나. 너와는 달리 대학도 졸업했고 똑똑한 여자이니 그 뱃속에서 태어날 내 귀한 손주가 얼마나 똑똑하겠어? 그거 참 잘 됐네요. 앞으로는 내 아들한텐 신경 끄고 새로운 손주나 신경 쓰면서 잘 살아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 거다. 네 아들보단 쓸만할 건 분명하고 영재라도 태어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요. 이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부디 그 애는 바보로 만들지 말고 잘 키우세요. 너 내가 누누이 말했지?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아들이 멍청한 거라고.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죠.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그 후론 그 사람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따로 연락이 오지 않기도 했고요. 그 후로 벌써 5년이 흘렀네요. 저는 아동 발달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이버 대학이지만 관련 학과를 수료하기도 했고 아이 때문에 그 후로도 꾸준히 공부하고 일을 해서 업계에선 꽤 대접을 받고 있었죠. 안정된 생활만큼 아들과 보내는 시간도 많았고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나날들이었네요.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일하는 센터로 낯익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건 바로 전 시모와 전 남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센터로 들어왔는데 척 보아도 표정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 보이더군요. 반갑지 않은 사람들의 등장에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멀쩡하게 태어난 애를 엄마가 다 망쳐놨다고. 이게 뭐야? 센터가 웬 말이냐고. 그게 왜 내 탓이야? 난 그저 남들 하는 것처럼 했을 뿐이라고. 도대체 그 남들이 누군데? 누가 4살짜리한테 그 어려운 공부를 그것도 강제로 시키냐고. 있어, 영재 엄마들. 들어보니까 다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 그 애들이 지금 얼마나 똑똑한 줄 아니? 엄마, 그건 특별한 애들이나 그런 거고 우리 딸은 평범한 그냥 4살 여자아이야. 첫 손자도 그렇게 괴롭혀서 아들 이혼시키더니 그걸로 만족이 안 됐어? 기어코 내가 또 이혼하고 손녀는 센터까지 다니게 만들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그게 왜 내 탓이야? 다 그년들이 되바라져서 그렇지. 시어머니 입장에서 잔소리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못 참고 이혼이나 하고 말이다. 애 문제도 마찬가지다. 원래가 좀 멍청한 애들이었다고. 엄마, 여기 오기 전에 들린 센터만 3군데야. 거기서 하나같이 과한 교육에 의한 정서적 문제라고 하는 말 못 들었어? 그 말을 듣고도 애 탓을 하고 싶어. 들어보니 애 엄마는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전 시모의 시집살이를 버티지 못하고 이미 도망간 상황이고 남은 아이는 시모의 학대와도 같은 교육에 발달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더군요. 싸우는 두 사람의 사이에 껴 눈치를 보고 앉아있는 여자아이를 보는데 힘들어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안타까웠습니다. 언제까지 숨어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둘의 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지경이라 저는 두 사람 앞에 등장했죠. 저를 보자마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랐는가 싶더니 이내에 다 알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제 아들 험담을 하기 시작했죠. 네 아들도 여기 다니니? 내 그럴 줄 알았다. 어릴 때부터 모자라더니. 뭐라고요? 그런 거 아닌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닌 거면 도대체 몇 년이나 다닌 거니? 아니, 얼마나 심각한 바보이길래 이때까지 치료를 하는 게야? 그 정도면 장애 아니니? 장애라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어머, 깜짝이야. 아니면 아닌 거지. 왜 화를 내고 그러니? 아, 알겠다. 장애까진 아니더라도 학교 수업은 제대로 못 따라가지? 네, 그럴 줄 알았다. 너 닮아서 머리가 나쁘다고, 조기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말했잖니. 걱정과 우려가 섞인 말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건 조롱에 가까웠죠. 아무리 연이 끊어졌다고 해도 자신의 손자 이야기를 저런 식으로 하다니 정신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전 시모인 것 같더군요. 저런 인간들에게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전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귀한 남의 아들을 그딴 식으로 몰아가니 말이에요. 여기는 아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곳이고요. 제 아들은 치료라는 건 받지도 않았고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기는커녕 매번 전교 1, 2등만 하고 있어서 성적표 확인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니까요. 그 말을 들은 전시모가 지어 보이던 그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처음엔 화들짝 놀란 표정에서 그럴 리가 없다며 의심하는 눈초리를 거쳐 후회 가득한 얼굴까지 표정 변화가 참 드라마틱하게 이어지더군요. 네, 그럴 리가 없어. 그땐 말도 제대로 못 알아먹고 무슨 말만 하면 울던 그 멍청한 애가 그렇게 똑똑해졌을 리가 없잖아. 원래 똑똑하던 애였어요. 그런 애를 아줌마가 다 망쳐놓고 있었고요. 정서적으로 그렇게나 불안한데 교육은 무슨? 그건 애를 망치는 지름길이었다고요. 얘가 지금 생사람 잡네? 내가 망쳤다는 증거 있어? 증거라도 있냐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줌마의 새로운 손녀. 들어보니 이 아이도 제 아들하고 비슷한 증상이 보이던데 보나마나 아줌마가 애를 못 살게 괴롭혔겠죠. 더는 전시모도 우기지 못하더라고요. 지나치게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두 아이와 전시모의 품을 벗어났을 뿐인데 시모가 바라던 모습으로 크고 있는 아들. 그 모든 것이 제 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온 김에 상담을 받든 뭘 하든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정말 딸을 걱정하는 거라면 당신 엄마부터 떼어놓는 게 좋을 거야. 사정상 떼어놓는 게 안 되는 상황이면 적어도 그 말도 안 되는 교육관을 집어치우게 하든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된 게 다 엄마 때문이라는 말이야? 보고도 모르겠어? 이대로 두고 방관하면 아마 크게 후회할 일 생길 테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애한테 신경 좀 쓰고 살아. 당신 엄마가 하나 남은 딸 발달도 다 망쳐놓기 전에. 전 남편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여자아이를 한 번, 그리고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전시모를 한 번 보더라고요. 전 남편의 눈초리가 따가웠던 전시모는 만만하게 생각하던 저를 향해 괜히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뚫린 입이라고 아까부터 막말하는데 내가 뭘 어쨌다고 애들이 그렇게 된 게 다 내 탓이라고 하는 게야. 타고나기를 모자라게 태어난 애들 어떻게 해서든 정상적으로 살게 하려고 공부 좀 시킨 것뿐이라고. 아줌마가 의사라도 돼요? 아니면 선생님이라도 되나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이 먹은 할머니일 뿐이면서 도대체 뭘 안다고 애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드세요? 그것도 고작 4, 5살 된 애들을. 뭐야? 아무것도 아닌 할머니? 이혼해서 남남됐다 해도 내가 네 엄마뻘 되는 어른인데 어른한테 그 말버릇이 뭐야?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본데 없이 자란 티 내기는 내가 그래서 너한테 애를 안 맡긴 거였다고. 그래서 제 아들도 망칠 뻔했죠. 이제 인정하세요. 아줌마가 그렇게 무시하던 제가 키운 제 아들은 지금 수제 소리 들으면서 정교해서 놀고 그렇게 자부하던 교육 방식으로 교육한 저 아이는
지금 아파하고 있다는 걸요. 그 말에 흥분한 전 시모는 무섭게 다가왔지만 제 몸에 닿진 못했습니다. 닿기도 전 남편의 손에 의해 끌려나가게 되었으니까요. 엄마, 그만 좀 하고 나가자. 나가자고. 이 녀석아, 이대로 나가면 전현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더 돼? 난 못 가. 절대로 못 간다고. 엄마가 인정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들어도 틀린 말이 하나 없는데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 아, 일단 나와.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계속 난동을 부리면 경찰이라도 부르려고 했더니 전 남편이 나서 전시물을 끌고 가준 덕에 작은 소란으로 일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그 집구석에 전 남편 한 명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착각이더군요. 며칠 뒤 전 남편이 염치도 없는 뻔뻔한 얼굴로 찾아왔으니까요. 처음엔 센터로 찾아왔기에 딸의 문제로 여러 가지 상의를 하려고 왔다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아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흔쾌히 차 한잔 하자는 말에 응한 것이었는데 찾아온 목적은 따로 있더라고요. 잘 지냈어? 안부나 묻자고 찾아온 거 아닐 거 아니야. 딸 때문에 온 거 아니까 물을 거 있으면 그냥 물어봐. 딸 때문이기도 한데 당신한테 할 말도 있어서 찾아왔어. 할 말? 우리 사이에 남은 할 말이 있어? 이혼한 지가 5년인데? 에이,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고 지난 5년 동안 내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난 당신 생각 많이 했는데. 참나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필요 없으니 아들이랑 둘만 나가라고 한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이제와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늘어놓으니까요. 생각? 당신이? 아, 내 생각 날 만한 상황이긴 하지. 그렇지. 우리가 이혼할 때 좀 틀어져서 그렇지. 그전까진 사이 좋았잖아. 무슨 개소리야. 사이가 좋기는 무슨? 난 양육비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양육비 안 주고 무시한 게 4년이 넘는데 그 정도면 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 이 뜻이었는데 만난 김에 좀 물어나 보자. 양육비 이대로 영원히 안 줄 생각이야? 줘야지. 당연히 줘야지. 그동안은 나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못 줬던 거고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줄게. 하는 수 없이 양육비 지급 약속까지 한 전 남편은 지나치게 눈치를 살핀다 싶더니 기어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저기 우리 다시 만나는 건 어때? 아까 말했듯이 나 당신이랑 떨어져 사는 동안 당신 생각 많이 했어. 그동안은 염치가 없어서 연락도 못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운명이란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당신은 그런 생각 안 들었어? 운명은 무슨? 너 이혼 2번 당하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딜 찾아와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꺼내는 거야?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건 네 생각이고 난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또 망치기 싫으니까 헛소리 하려거든 꺼져. 이런 반응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지 멍청한 전 남편은 당황한 듯 머리를 벅벅 긁어대더라고요. 그러더니 큰 결심을 한 듯 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유민이도 이제 아빠 필요할 나이일 거고 내 딸도 엄마가 필요해. 물론 나도 당신이 필요하고 말이야. 뭐? 그러니까 너조차고 나보고 그 지옥에 다시 들어와라 이 말이네? 과거에 내가 당신하고 유민한테 무심했던 거 인정해. 그땐 나도 어렸고 당신에 대한 소중함도 몰랐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다 깨달았다고. 제 다리에 매달려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짜내며 반성하는 척 사랑을 입에 올리는 전 남편의 모습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기분이었죠. 곧바로 걷어차듯이 전 남편의 손길을 뿌리쳤고
아무 감정도 없는 표정으로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반성했든 네 딸이 엄마가 필요하든 그런 건 나랑 아무 상관도 없어. 나랑 내 아들은 너 따위 인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생각도 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다신 찾아올 생각 하지도 마. 그 후 전 남편이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일은 없었고 조금이라도 준다던 양육비 역시 들어오진 않았죠. 가끔 딸을 핑계로 연락이 오긴 했지만 그런 연락조차 받고 싶지 않아 차단을 해버렸네요. 그 후 저는 여전히 꿈을 꾸며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제 꿈은 바로 센터를 여는 것인데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아 틈틈이 공부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아들은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어요. 여전히 공부는 스스로 잘하고 있고 교육에 관해선 간섭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의 성향으로 볼 때 제가 옆에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단 그저 지켜보며 아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엔 사춘기가 온 것인지 자주 툴툴거리기도 하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곤 하는데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크게 나무랄 생각은 없지만 이 시기에 아들과 멀어지게 되면 관계 회복이 힘들 것 같아 잔소리 대신 산책을 함께하고 있어요. 처음엔 아들이 귀찮아하는 것 같아 그만해야 하나 고민도 했는데 요즘엔 글쎄 산책하러 가는 시간만 되면 시키지 않아도 커피를 태운 텀블러를 들고 절 기다리는 거 있죠? 모르긴 몰라도 아들 녀석도 내심 그 시간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임신 사실을 안 순간에도 출산을 했을 때도 전 남편과 이혼할 때도 아들에게 늘 미안했어요. 어린 엄마인 것도 그런 엄마가 이혼까지 한 것도요. 아들 앞에서 티를 내진 않았지만 어느 것 하나 미안하지 않은 것이 없었죠. 그래서 아들이 저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나 내심 걱정도 많이 했는데 아들이 제 생일날 쓴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엄마가 내 엄마라서 나는 행복해. 늘 나한테 미안해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해. 난 날 포기하지 않고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를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늘 내가 하려는 대로 이끌어주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밀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자. 혹시나 눈물이 떨어질까 편지를 머리 위로 들고 읽으며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지난 날을 위로해주는 기분이 들었고 또 고맙다는 그 말이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만 같아서요. 21살에 출산을 하고 25살에 이혼을 했다는 말을 하면 네 팔자 네가 꼬았다. 왜 그 아기를 낳았다며 질책 아닌 질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잘 키운 아들이라면 팔자가 꼬인 것이 아니라 팔자 하나 잘 타고난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아들이 저를 존경한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 싶네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하듯 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려고요. 아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멋진 어른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오랫동안 더 행복하게 말이에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이렇게 제 사연도 끝이 났습니다. 사연을 쓰기 전까진 글재주가 워낙 없어 걱정이 많았는데 다 쓰고 나니 뿌듯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네요. 긴 이야기였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이만 물러가 볼게요.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